빨간 토마토도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심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뭔지 아세요? 바로 토마토인데요.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양은 무려 15kg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토마토를 과일 형태로 많이 먹지는 않더라도 전 세계적으로는 주스, 소스, 케첩 등의 형태로 많이 먹고 있어요. 토마토는 채소이면서 과일이에요. 과채류라고 합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요리 형태로 많이 사용해서 채소라는 인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후식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에는 독성 물질도 같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심지어는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토마토에 숨겨진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먼저 토마토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뭔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파란 토마토는 절대 먹지 마세요. 요즘은 토마토가 품종 개량돼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토마토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노란색 토마토, 알리신이 풍부한 흰색 토마토, 심지어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검은색 토마토 등 빛깔이 알록달록한 토마토가 많습니다. 파란 토마토는 개량된 토마토가 아니에요. 익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덜 익어서 파랗게 보이는 토마토에는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솔라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감자싹에도 솔라닌이라는 독이 있는 걸로 유명하죠. 솔라닌은 혈액 내 적혈구를 파괴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뇌나 다른 장기에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장기부전이나 전신마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체중 1kg당 1g 정도의 솔라닌은 우리 몸에서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치명적입니다. 보통 가벼운 솔라닌 중독 증상은 울렁거림, 메스꺼움, 구토, 복통, 두통 같은 건데요. 심하면 아까 말씀드린 혈액순환 장애, 전신마비뿐만 아니라 호흡장애나 다발성 장기부전 같은 생명에도 장애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 정도예요. 참고로 체중 1kg당 솔라닌이 3mg 이상 정도 된다면 치명적입니다. 덜 익은 토마토 1g당 솔라닌은 무려 9mg에서 30mg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15kg 정도 되는 3살 아이가 덜 익은 작은 토마토 1개를 먹었다면 중독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솔라닌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파란 토마토는 조리해서 먹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란빛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는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마토가 파랗다면 꼭 실온에서 숙성시켜 빨갛게 된 후에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를 냉장 보관할 수도 있지만요, 냉장 상태에서는 숙성이 잘 안 돼요. 더구나 냉장 상태에서는 껍질이 마르고 수분이 증발되면서 과육이 손상되고 좋은 영양소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실온 보관이 좀 찜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바로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보관해 보세요. 사과나 바나나에 있는 에틸렌가스가 토마토의 숙성을 도와 숙성을 빠르게 해서 실온 보관을 오래 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만들어줍니다. 토마토를 실온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셔야 합니다. 햇볕에 두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덜 익은 토마토는 약 20도 전후, 완숙 토마토는 약 15도 전후의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베이킹소다와 물을 이용해서 껍질을 세척해 주시고 세균 번식과 보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꼭지는 제거하세요. 그리고 꼭지를 딴 부분을 아래로 가도록 해주시고 가능하면 토마토끼리 서로 닿지 않도록 키친타올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토마토도 먹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이에요. 토마토의 강한 산성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을 더 나쁘게 만든답니다. 특히 공복에 먹는 토마토는 정말 안 좋은데요. 위산과 토마토의 펙틴 성분이 만나서 소화불량과 위궤양까지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다면 토마토를 멀리 하시길 바랄게요. 또 통풍이 심한 분도 토마토를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산염 수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통풍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답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될 점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토마토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토마토에는 붉은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진 성분이 있습니다.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고 염증을 해결하는데요. 눈 건강, 남성의 전립선 건강,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데 정말 좋습니다. 항산화 효과는 혈관 내 염증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토마토가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라이코펜은 항암 작용도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여성에서는 유방암, 남성에서는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해요. 방울토마토는 크기도 작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먹기에 편하죠. 방울토마토는 라이코펜이 일반 토마토에 비해 35%나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방울토마토가 라이코펜이 오히려 더 많다니 신기하네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먹으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열해서 먹으면 토마토의 섬유소가 부드러워져서 흡수율이 최대 400%까지도 높아진다고 하고,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9배나 높아집니다. 그래서 백 교수가 추천하고 싶은 건 풍미가 좋은 올리브유에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달걀이나 당근 같은 것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성분이 더해져서 몸속 염증 해결에도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또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토마토 100g당 열량은 18칼로리 수준으로 열량이 정말 낮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지방 함량도 낮아서 다이어트에 제격입니다. 구연산, 비타민, 철분, 베타카로틴, 단백질 등의 건강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서도 좋습니다. 토마토를 하루에 2개 정도 먹으면 하루 비타민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때요? 토마토 정말 좋죠?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토마토는 효능이 입증된 좋은 과일이자 채소랍니다. 생식, 주스, 볶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도 먹을 수 있어서 먹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은데요. 이런 토마토도 잘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는 몸을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백 교수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몸에 좋은 토마토 건강하고 현명하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